안녕하십니까. 자,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자,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자, 조만간 연휴 끝나고 다시 한번 시장이 재개가 될 건데요. 가장 중요한 화두는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쏟아지는 각종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그런 개념이 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8년 전에 트럼프 정부의 스타일을 충분히 경험을 좀 했지만은 이번에는 좀 더 강화된 모습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쇄주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는 동조화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큰 흐름에서 그렇게 되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미국 증시의 동향,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천수납 장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강력한 이슈, 요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이 지수는 갇히더라도 여기에 섹터에 대해서는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어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오늘 좀 살펴볼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1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트레이딩을 좀 한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쇄주가 떠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설에는 트럼프의 정책이 워낙 변동성이나 또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트럼프 스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난 8년 전에 미국 증시의 상황과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을 좀 살펴본다면은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 S&P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스타일로 바뀌는 반면에, 자, 한국 증시는 같이 동조화되다가 미중 패권, 환율, 무역 분쟁, 이런 것 때문에 꺾이면서 굉장히 많은 침체, 그다음에 북미 대화, 단절, 실패,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런 그 디커플링이 진행이 됐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증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트럼프 스톰, 그런 부분에 어떤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이런 요소는 일시적인 부분, 물론 나중에는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유동성 늘리기 때문에 같이 동조화됐지만은 아무튼 어떻든 간에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련된 그런 이슈, 이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은 팽창주의 또는 신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축하 행사 자리에서 나치식 인사 했다면서 나름대로는 약간 논란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저 우연의 일치는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용을 보면 취임사 뒤덮은 팽창주의,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다, 트럼프의 돈노주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빅딜 협상, 돈 아니면은 무기. 그러니까 협상으로 타결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신팽창주의의 가장 큰 핵심,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거시적인 틀에서는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주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들은 트럼프의 신팽창주의, 또 북미 제국이 구상이 나와줬던 그런 부분들은
중국의 일대일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중국의 일대일로는 예전에 고대했던 그 육상 실크로드를 이제 재현하는 동서양 교역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해상 실크로드를 다시 한번 개척하는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중요 쪽에 해군 기지까지 건설하면서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는다든가 아니면 그 주변국에 많은 인프라를 투자를 하면서 지분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1대1로 이제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면서 2025 제조,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산업을 중국에서 제조하고 중국에서 현재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다른 나라들은 수입 또는 소비의 어떤 축으로 가져가는 전략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력하게 이제 대항을 하는 것들이 미국에 대한 그런 거죠. 중국의 일대일로를 이제 분쇄를 하려는 그런 개념인데 중국의 일대일로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 부분들을 대만, 그다음에 한반도, 특히 북한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팽장주의의 어떤 흐름에서 굉장히 곳곳에 부딪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하고 부딪히고 인도하고도 이제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또 북한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이 석국이 되려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장성택 축출하려고 하는 것도 친중 성향이 너무 강하고 애속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마지막 순간에는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간 파천 생각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1대1 일내의 영향력들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많이 애속화되는 그런 부분의 우려를 낳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의 이제 북미 포위 전략도 마찬가지. 남아메리카에 대해서 공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파나마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을 고립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은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 그런 부분이 있죠. 고립화시키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를 들고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동부와 서부가 있는데 여기 육상 교육이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싸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뉴욕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서부에서 유럽으로 가는 어떤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향력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위 전략과 함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달가울 리는 없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파나마 문제가 나와주는 것도 이러한 전략이고요. 또 하나 나와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미 제국이 건설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린란드를 편입을 한다. 그린란드 부분들이 처음부터 덴마크 것이었냐 문제가 있다. 그렇죠? 미국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되는 거죠. 팔아라. 안 팔면은 고관세 부과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압박을 하겠다. 그러니까 빅딜을 통해서 협상, 안 되면 군사력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또 캐나다도 마찬가지 많은 관세 도입해서 그냥 연방으로 같이 하자. 이런 부분들, 제안들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멕시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영향력을 더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북미 전체는 파나마 위쪽의 북미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죠. 왜 영토 확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이슈가 떠올라 주고 있느냐?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이제 또다시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린란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한 것은 북극이 온난화 영향을 통해서 이 북극 해가 있죠. 온난화 영향을 통해서 이게 북극 해가 열리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린란드가 여기에 포진해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여기가 이제 알래스카, 캐나다 있고 여기가 이제 미국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베링해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서부에 동부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러시아를 거쳐서 네덜란드까지 가는 코스가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노선, 그다음에 이 노선, 그죠? 또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온 지도로 보면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그린란드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높게 차지하고 있다. 이런 루트가 개발이 되면 그린란드가 천혜의 땅이 되는 거죠. 지하 자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빼고서 또한 북극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요새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미래에 북극이 열리는 그런 포지션, 북극이 열리면은 러시아에 많은 그런 북방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온난화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농경지가 부상이 되죠. 시베리아가 사하공화국 일대 뭐 이런 데가 천혜의 땅이 좀 되는 그런 요소가 되고 또 많은 북쪽의 LNG 어떻게 보면은 개발 생산 기지들이 왕성하게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정학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뭐 자세히 확대된 지도죠. 그린란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지해줘야 되는. 그다음에 캐나다하고 합병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린란드를 반드시 이제 사든 굴복을 시키든 또는 편입을 하든 덴마크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죠. 다 원주민들인데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과 거의 비슷한 현재 에스키모인 이런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단메커 당신 거라는 역사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결국은 안 되면 군사력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방산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들은 미국의 신세계 질서를 꿈꾸는 그런 부분이 되죠. 물론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이런 개발 계획이나 철도 연결 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거나 정책적으로 나와주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면은 미국의 철도망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캐나다를 거쳐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중국으로 연결이 되거나 한국으로 연결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걸 거쳐서 유럽까지도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국을 이제 패싱하는 전략이 좀 이제 되는 거죠. 중장기전은 이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북극해를 중심으로 러시아하고 미국이 협력하는 것도 이런 중국을 배제시키는 거죠. 북극에 대한 지배력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꿈만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미국이 북미에 대한 영향력, 지배력을 거의 확대를 시키는 그런 강력한 요인은 북미는
다 미국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서양을 기점으로 노터치죠. 유럽 이렇게 하는 거죠. 남미는 이제 빼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신팽창주의가 이제 맞는 거죠. 1대1로 프로젝트에 맞서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액션.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아시아의 이제 파트너로서 일본을 삼느냐, 한국을 삼느냐, 거점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북한은 러시아하고 협력 관계에 좀 있고 중국하고 멀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수해야 할 그런 것들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협력 파트너로서의 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흐름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신세계 질서가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하는 그런 것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방산이 우선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트럼프는 군산 복합 산업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에 대한 중요성, 방위비를 아끼면서 타국에 이제 전가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산업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 군사력 순위하고 한국의 위상 이걸 비교하면 깜짝 놀라죠. 미국, 러시아는 당연하죠. 그런데 중국, 인도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많잖아요. 10억 인구가 있죠. 그리고 빼고 나서는 한국, 일본을 추월했다면 어떤 분야에서는 일본을 추월하는 것도 있죠. 첨단 기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빼고는 원탑의 군사력 순위를 가지고 있다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체 어떤 그 패권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기술력도 거의 압도를 좀 해주고 있죠. 방산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군사력, 군사기술은 1위지만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시대가 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미국의 해군 함정부터 제조 기반이 무너지고 좀 있습니다. 항공도 무너질 수가 있고 또 기술력은 압도적으로 좋지만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 방산 수출의 대국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제3세계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것들은 나토의 동진 정책. 물론 정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러시아가 위기를 느끼고 우크라이나 침범을 좀 했죠.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또 흑해 연안 일대 해상 진출로를 확보를 해주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종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침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정학적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휴전 협상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확보를 좀 했습니다. 크림반도까지. 그러면서 흑해 연안의 해상 장악력 부분들을 완벽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부분들이 만약에 종전이 되더라도 요거에 대한 방위비 부담 부분들은 나토에 대한 방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토의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속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떤 전쟁이 끝나더라도 방산 산업은
실제적으로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파이프라인,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수혜를 어디서 보느냐. 수혜는 오히려 피해는 유럽에서 많이 보고 있죠. 싼 어떻게 보면은 LNG 천연가스를 현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하지 못하고 수입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대부분 수입을 하느냐? 미국에서 수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후지압력상의 최고의 또 수혜주로서 미국의 세일가스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죠. 러시아 공급망을 파괴를 하고 실제로 엉뚱하게 미국이 수혜를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LNG 운반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조 기반, 에너지 공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향후 몇 년간은 굉장히 활발하게 석유 생산 또는 세일가스 생산의 어떤 기반, 제조 기반의 부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던 그런 요소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뭐 중동 전쟁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로우 전쟁의 교훈은 뭐냐? 현상 변경을 통해서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 상식이 돼버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평화 시대에는 현상 변경을 할 수 있는 여론이나 또는 분위기가 안 됐지만은 지금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부분이죠. 현재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여기를 이제 공격하는 하마스 어떤 무장 세력을 공격해서 요걸 이제 장악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커지면서 레바논과의 분쟁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확대가 되는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최종적으로는 중동 질서의 재편을 꿈꾸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중동의 종파 분쟁을 보시면은 알다시피 강경파 부분이죠. 부분에 지금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쪽 부분들이 이제 시아파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나머지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순위파, 정통파죠. 왕정주의가 좀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가 될 수 있죠. 왕정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반미 쪽으로 돌아서고 봉건인 왕정이 친미 쪽으로 돌아서는 약간은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들어섰는데 순위파와 손잡고 세계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스라엘에서 꿈꾸는 질서의 재편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질서의 재편이냐 하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랑을 다시 한번 건설을 해야겠다. 인도로부터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현재 유럽으로 퍼져나오는 이 노선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겠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올라주기 때문에 이런 수에즈하고 연관된 또 시리아하고 연관된 패권 관계,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이 근방에 거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홍해 옆에 수에즈 연화 인근에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인 흐름의 재편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패권 싸움의 어떤 전쟁이 필연적으로 따라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신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체 방위를 위해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많은 어떤 군사적인 서요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수요가 창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아시아로 넘어가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있죠. 그다음에 쿼드라는 것도 있고요. 또 오커스라는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중국을 이제 봉쇄하는 그런 나라들의 모든 연합체를 꿈꾸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봉쇄 전략 차원에서 대만의 중요성, 한반도의 중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제 충돌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통일해야 될 지상 과제가 미래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사실은 뭐 여담이지만은 대만 국민당하고 현재 중국 공산당 싸움에서 마지막 통일을 하기 위해서 현재 대만을 침공해서 준비를 딱 하려는 차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수포로 돌아간 거죠. 중국 통일을 꿈꾸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항미 원조 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그런 것 때문에 대만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대만 전쟁하고 있을 때 북한이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 이렇게 당연히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도와주겠다. 그러다 우리가 폭망하면 책임질래 하면서 이제 거부를 하면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던 거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더 고리바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지 북한을 설득을 좀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복잡한 그 내막들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 북미 수교가 되면은 대만 침공은 물 건너가는 그런 것이 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고립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아킬레스건이 북한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 통일의 꿈을 적게 만들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북한의 신아관 파천 한번 그 결과를 지켜줘 봐야 되겠죠. 북한의 운명을 러시아에 맡긴 결국 나중에 미국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이제 매우 중요한 나라지만은 중국이 힘이 팽창하면은 종속 관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어떤 중요성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분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뭐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로 떠오르는 것들이 핵심적인 어떤 그 무기 체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K9 자주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런데 무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성능 이런 것들은 뭐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만 최고의 자주포 성능을 좀 발휘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요거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재 K9 자주포 연평해전에서 효과를 봤던 실전에서 효과를 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세계 시장을 거의 잠식을 좀 하고 있죠. 자주포는 뭐냐면은 대포입니다. 방사포. 근데 움직여서 쏘는 거죠. 그냥 한 곳에 있으면은 거의 자주포는 한번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쏘면 거의 반격이 있기 때문에 거의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해야 됐던 것들이 좀 있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전으로 갈수록 이게 포격전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포의 어떤 부분에 확실한 기술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K2 전차 부분의 입장에서는 현대로트임이 대표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다.
능동 소프트킬, 하드 소프트킬을 하면서 회피 체계,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전차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어떤 공격, 드론 공격 이런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존재를 좀 해주기 때문에 KT 전차의 어떤 기술력이 거의 압도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제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에이브럼스나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뭐 이런 것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부분, 가성비를 뭐 초월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장적인 어떤 방산대국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핵심 이제 무기는 청궁이라는 그런 건데, 요거는 그 현재 지휘체계 미사일 그 이쪽 본체 이거 두 개로 나눠지는데 LIG 넥슨하고 하나 시스템이 분담해서 요걸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뭐냐면은 여기서 바로 발사가 되면은 뜨겁기 때문에 이게 포가 폭발이 되겠죠. 먼저 딱 쏘아 올린 다음에 여기서 분화가 되어서 날아갈 수 있는 이게 콜드 런칭 방식인데 이게 핵심적인 기술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수함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좀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의 또 수출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청궁2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뭐 여기에 좀 많은 수출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국형 아이언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거의 같은 어떤 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FA-50 그다음에 이 아음소 경 공격기죠. 훈련기 겸 경 공격기가 FA-50이고 그다음에 중형 공격기, 초음속기 바로 부분들이 KF 마하를 돌파하는 부분들이 KF-21인데 요거를 뭐 인도네시아나 뭐 현재 제3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차용을 하고 있고 또 최신 공격기도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거의 어떻게 보면은 육해공에 관련된 중요한 핵심들을 다 삭권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무기의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항공 우주가 좀 되겠죠. 간단하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지금 현대 로템 부분들이 2차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방산대국으로서 미국이 절대적인 입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대체를 해나가고 있죠. 경쟁력이나 제조업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방산대국으로서의 가능성, 현대 로템이 현재 신고가 갱신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LIG 넥슨도 이번에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갇히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서 준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LIG 넥슨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 부분들은 항공 우주 부분들이 지금 FA-50뿐만 아니라 KF-21 이런 부분인데 미국의 어떤 군사 납품까지도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과 제휴해서 실제 미군에도 납품은 가능할 수도 있고 제3세계 대부분의 것들을 시장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도 한번 크게 상승했다 조정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탄력을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항공기 시장이 워낙 많이 커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사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주항공 섹터 쪽이 다시 한번 강세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스페이스X 화성 그 개척용 로켓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쌓아올리는 것이 뭐 요 스페이스X에 쏘아올린 것이 이겁니다. 스타쉽이라는 거고요.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높이가 무려 얼마냐면 120m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규모와 크기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뭐
조금 하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스케일입니다. 이거 하나 이제 빌딩, 조그만 빌딩 자체입니다.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뜰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알고 있는 그 로봇팔로 작동했다는 것은 요거 이 스타쉽 본체를 빼고 2단 로켓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쏘아 올리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메인은 요겁니다. 요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밑에 헤드하고 분리가 좀 되고 있죠. 위에가 스타쉽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 기술이 있고 실제로 이것만 보면 어마어마한 크기 보여주고 있죠. 내부 구조를 보면 거의 빌딩 구조인데 화성을까지 온자재와 물자 또 달까지 물자를 모두 날아가는 거고 이 자체만 떠 있어도 빌딩이 되고 주거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달이나 화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재활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가 화성 개발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물론 실제 뭐 거주까지는 상당 부분 수십 년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선점 효과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은 저궤도 위성 통신,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저궤도 위성 통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도 따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우주항공, 저궤도 위성 통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미국이 다시 한번 주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인텔리안 테크 해상 위성 안테나용이죠. 근데 최근에 아직 시세 부분들이 보시다시피 2단으로 좀 하락을 좀 했고 진바닥이고 지금은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죠. 대표적인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가 좀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위성통신 단말기 관련된 그런 부분이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도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최근 올라와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탄력성이 세게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는 이게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오늘 최근에 급등을 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현재 눈여겨봐야 부분들은 항공기 부품 제조, 판매, 그다음 항공기 설계 관련된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론, 무인 항공기, 그다음에 우주 항공에 대한 부품 이런 모든 전천후에 좀 해당이 되는 유일한 종목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또 시총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산담의 우주항공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 시장이 커질 수가 있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조선 부분이 원전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되는까지 계속 원전까지 좀 해야 되는데 조선 이쪽에서 거의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무튼 수혜 섹터는 조선 업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 탈퇴 이런 것 때문에 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이 조선업 호황에 대한 찬물을 약간 끼얹은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전체 큰 세계적인 트렌드는 바로 환경 규제 때문에 이 오염된 배기가스, 엔진 이런 부분들의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규제가 더 강화가 좀 되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 올려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유황률을 디젤 엔진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은 벙커실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타랑 설비로 해서 스커브를 단다든가 엔진을 이제 교체를 하는 또는 뭐 이런 추가 설비를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LNG선 자체를 LNG 추진 원료 자체를 LNG 추진 원료로 바꾼다든가 이런 많은 교체 수요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체 수요를 좀 아직 기한이 몇 년 남았다 할지라도 좀 빨리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지는 거죠. 친환경 선박에 대한 뭐 전체적인 트렌드 부분들은 무탄소가 거의 압도적으로 지배를 좀 해 나가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연료 추진선 현재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은 점점점 내려가는 추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무탄소 중에서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100% 친환경은 아닙니다. 조금이나마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안이기 때문에 무탄소 선박의 핵심인 LNG 추진선이 대세를 차지하지만은 이것도 교체가 좀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약간은 사양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대안으로서의 기술이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새로운 엔진 체계, LNG 추진이 아닌 새로운 엔진 체계 이게 좀 더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새로운 엔진, 간단하게 보면은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한 추진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새로운 엔진 다시 한번 말해서 암모니아 추진선 최근에 뉴스가 나왔던 암모니아 추진선의 그런 핵심적인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암모니아에는 수소를 현재 액화를 암모니아는 수소 원자 3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쉽게 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의 대안으로서의 기술이 암모니아 추진선입니다. 그래서 왜 암모니아를 쓰지? 수소 아닌 뭐 이런 게 했는데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수소는 마이너스 200 몇 도까지 해야 되는데 액화를 시켜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70, 60이면은 액화가 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녹이면은 수소가 바로 되는 거고 질소만 빼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천연 원료로서의 그런 엔진들이 되고 있는데 가장 최신의 기술은 뭐냐? 원자력 추진선입니다.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여기다 소형 원자로를 달게 되면은 한 번 그 에너지 충전이나 하게 되면은 10년, 20년, 30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경쟁력이 워낙 뛰어난 것인데 이제 소형 원전 기술이 앞서가야 되죠. 왜 이게 충분히 가능하냐면은 핵 잠수함, 핵으로 추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핵 항모, 핵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선박에서도 장착이 되는 기술력이 좀 더 개발이 되고 좀 더 축소가 되고 상용화되면은 연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하게 되면은 30년씩 가는, 10년씩 가는 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엔진의 궁극적 모멘트는 원자력인데 그만큼 안전성이 좀 담보가 좀 돼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워낙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연료에 대한 경쟁력. 한 번 충전하면 평생 가는데 누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패턴이 바뀔 수가 있는데 온전히 친환경이 아니냐 그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있죠. 만약에 친환경으로 포함이 되면은 원자력만큼 현재 가성비가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친환경, 뭐 태양광, 뭐 풍력 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전기 단가만 올라가고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느냐? 원자력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에너지 단가, 뭐 무슨 단가 모두 다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친환경은 뭐 사기다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안이다. 뭐 그런 논증은 앞으로도 계속이 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석유는 석유도 허용, 원자력도 허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에너지 값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입장에서도 셀가스, 이 많은 LNG를 수출을 해야 되죠. 당연히 조선에서도 호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미국의 이제 셀가스 생산취 계속해서 뭐 증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 제1의 LNG 수출, 그다음에 석유 수출국이 생산국이 될 수 있다. 물론 자체 소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출 물량은 거의 없지만은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NG가 지금으로서는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 체인이 수소 체인으로 바뀌어주고 있는 건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조선 부분에서도 LNG 추진선 또는 LNG 운반선이 대세가 될 수 없고 새로운 또 엔진 추진선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될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해군에 대한 제조 능력이 거의 상실이 됐기 때문에 MRO 정비뿐만 아니라 해군 구축에 대한 위탁 생산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슈퍼 사이클인데 지금이 꼭지 아닙니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약간 조선가 같은 경우는 옛날의 조선가와 거의 비슷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슈퍼 사이클의 꼭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다른 도표를 보면은 피크 대비 2008년 피크 대비 아직도 수주 잔고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호황 최대 피크는 아니고 앞으로 2, 3년 동안의 호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최소한 올해는 날아가는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종목 세 개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현대힘스, 당연히 현대 계열사죠. 선박블루 및 배관, 조선 기자재 등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다시 한번 바닥을 치면서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주고 있는 것이 현대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 제시를 해보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동성 하이텍 있죠. 물론 지금은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는데 왜 이게 인기가 있느냐? 핵심은 뭐예요? LNG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박용 이 초저온 보냉제 이걸 전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부상이 됐던 이유 여기에 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고 매스 타이밍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엔진입니다. 엔진. 현대 마린 엔진은 STS중공업의 현대그룹 피인수가 좀 됐던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엔진에 대한 수직 계열을 거의 완성을 좀 했고 또 최종적으로 STS중공업까지 인수를 좀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세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이 현대 마린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이런 어떤 이 조선주의 어떤 흐름까지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 마지막 섹터인 온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못 다뤘지만은 비슷한 어떤 그 트럼프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보면은 원전도 당연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 가격을 절감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러면서 저금리와 그다음에 유동성, 약달러를 용인하고 유동성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수혜가 다가올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핵심으로 다뤘으면 합니다. 여기서는 IT를 제외한 전통적인 굴뚝주 산업이 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아래 세 가지 섹터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특집 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설 이후에 본격적인 장이 되면은 큰 수익 노릴 수 있는 기회를 현재 마련하고자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